147페이지 중간쯤에 봐보시면 양배추에서 그 재정식 보장이라고 들어있어요. 재정식 보장. 자, 양배추는 저희가 보험 가입 그 패턴 한번 봐보시면 보험 가입을 자, 우리 2023년도 양배추를 이미 다 보험에 가입해 놓았습니다. 2023년도 양배추를. 그럼 이 양배추는 언제 보험 가입을 하냐면 2022년 7월에서 8월 달에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양배추를. 자, 그렇게 해서 그리고 양배추는 저희가 이제 보험 만기가 해를 넘어간다고 그래요. 해를 넘어가는데 2023년도에 보험이 즉 수확 종료 시점에서 우리가 양배추는 때 수기별로 이렇게 보험 만기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수기별로. 즉 조생종, 그다음에 중생종, 만생종 이렇게 수기별로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만생종 같은 경우는 보험 종기가 언제 끝난다고 그랬냐면 해를 넘어가서 다음 연도 3월 31일. 중생종 같은 경우는 해를 넘어가서 다음 연도 3월 15일.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2월 28일 이렇게 해를 다 넘어갔잖아요. 해를. 그러니까 다음 연도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양배추는 저희가 어때요? 용묘를 길러서 옮겨 심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배추는 저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식한다고 표현해요. 정식. 파종이 아니라. 그럼 양배추를 이때 보험에 가입할 당시에 양배추를 정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식을 해 놓았는데 그리고 보험 가입한 거예요. 했는데 어때요? 어떤 뭐예요? 자연재해, 조세, 화재 이런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약자는 다시 양배추를 다시 심어야 되겠죠. 다시 심는 걸 갖다가 용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정식했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양배추 어때? 양배추는 이렇게 결구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양배추. 이 결구가 형성되려면 어느 정도 최소한 그 양배추를 좀 심어야 할 시기가 있겠죠. 그래서 양배추는 우리가 언제까지 심어야 된다고 되어 있냐면 10월 10월 이내까지 우리가 양배추의 재정식 종료 시점이 10월 15일까지. 그러면 자, 이렇게 양배추를 그러면 다시 심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보험금을 줘야 되겠죠. 계약자는 비용이 발생을 했으니까. 네, 이때 주는 돈을 갖다 보험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정식 보험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배추는 보험금이 2개겠죠. 아니, 보험금이 총 3가지겠죠. 방금처럼 재정식을 했다. 그러면 그때 주는 보험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정식 보험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양배추가 몇 퍼센트? 65% 이상이 피해를 발생을 했다. 그러면 계약자가 경작불능 신청을 한다. 그러면 계약자는 무슨 돈을 청구할 수 있냐면 경작불능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수확기 때 수확량이 떨어졌다 그러면 뭘 주게 되냐면 수확감소 보험금을 주겠죠. 그래서 수확감소 보험금에서 양배추의 보험금은 총 3가지가 되는 겁니다. 재정식 보험금, 경작불능 보험금, 수확감소 보험금. 이렇게 3가지, 종류가 3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자, 이 재정식 보험금은 지급 사유. 당연히 지급 사유 알아야 되겠죠. 어쩔 때 재정식 보험금을 주는 거니 했을 때 지급 사유. 여기 가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재 147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상하는 재해는 종합이기 때문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그리고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비율을 초과하고 다시 심은 경우에 즉 재정식한 경우에 재정식 보험금이 지급되더라. 그럼 이 사유가 발생했으면 이제 보험금을 줘야 되겠잖아요. 자, 이때 보험금 구하는 공식 가보시면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몇 프로를 주게 되냐면 20% 주는 거잖아요. 20%. 그다음 거기에다가 어떻게 준다? 면적 피해율. 이렇게.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이 면적 피해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부담비율을 초과했을 때 준다 이 말이에요. 자기 부담비율을 초과했을 때.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비율을 초과했을 때.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제자가 붙은 애들이 이제 보험금 3가지가 다 공부를 한 거예요. 제자가 붙은 애들을. 이 제자가 붙은 애들이 총 3가지였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배운 게 뭐였냐면 벼에서 이름이 뭐냐면 제2양 재직파. 다시 심은 거잖아요. 얘도 제2양 재직파 보험금 이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마늘에서 배웠습니다. 마늘에서도 또 다시 파종했다. 그때 주는 돈을 갖다가 재파종 보험금. 그리고 지금 양배추의 재정식 보험금. 제자가 붙은 것은 이제 3가지. 그 예는 없어요.
콩을 다시 심었다, 뭐 옥수수를 다시 심었다, 이런 얘네들은 다시 주는 돈이 없어요. 그럼 얘는 딱 재정식 다시 주는 돈은 딱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누구? 벼, 마늘, 양배추. 그럼 우리가 벼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은 어떻게 구했었냐면, 벼는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얘는 몇 프로 줬었냐면 25% 줬었죠. 25%. 거기에다가 역시 공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면적 피해율 이렇게 곱해서 줬습니다. 재파종 보험금은 거기 위에 나와 있죠. 규제에 재파종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얘는 몇 프로 줬냐면 35% 줬죠. 거기에다가 표준 출연 피해율 이렇게 줬어요. 표준 출연 피해율 이렇게 줬죠. 그다음 공식이. 그러면 이제 면적 피해율은, 이 면적 피해율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면적 피해율은 보험 가입에서 보험 가입 면적분의 뭐예요? 바로 피해 면적이죠. 피해 면적. 얘도 마찬가지죠. 이 면적 피해율 구하는 공식도 가입 면적분의 피해 면적. 근데 이 표준 출연 피해율이라는 것은 마늘은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냐면 3만 분의 3만 주 마이너스 출연 주수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방금 재정식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이 면적 피해율이 방금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부담비율을 초과할 거. 그런데 여기 벼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구했었냐면 이 면적 피해율이 벼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벼는 10%를 초과했을 때 지급하더라 했어요. 차이점이에요. 지금 재정식은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비를 초과했을 때. 근데 우리가 벼에서 제2양 보험금은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했을 때. 이 차이점이 서로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재정식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예시를 주겠죠. 지금 현재 보험 가입 면적이 얼마다? 1000제곱미터예요.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부담 비율이 20% 형이에요. 그리고 자, 호흡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피해 면적이 얼마이냐면 피해 면적이 3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계약자는 다시 심었습니다. 재정식을 얼마를 심었다? 300제곱미터를 심었어. 이런 거. 이게 이제 보험금 나가는 사유겠죠.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갖다 넣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자,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 1000만 원이에요. 자, 20%는 고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면적 피해율. 즉 면적이 1000분의 300입니다. 그럼 면적 피해율이 몇 프로가 되냐면 30%죠. 그럼 이 30%가 자기 부담비율 20%를 초과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재정식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 구조라고. 그러면 여기가 30%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갖다 영어를 뭐라 표현하냐면 재정식 보험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300일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300을. 300을? 근데 계약자가 당연히 300을 재정식 해야 되는데 300을 재정식 안 하고 만약에 200만 정 재정식 한 거예요. 100을 재정식 안 했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면적 피해율이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면적 피해율이 1000분의 300을 넣을 거예요? 아니면 200을 넣을 거예요? 면적 피해율이? 당연히 우리 보험회사는 재정식 한 것만 주겠잖아요. 그러겠죠. 1000분의 200 해서 면적 피해율이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20%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자, 이 면적 피해율이 20%가 자기 부담비율 20%가 같잖아요. 초과 안 됐죠. 이때는 보험금이 나간다, 안 나간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거예요. 이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우리 이 애가 똑같은 구조입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벼라고 해봐요, 벼. 자, 벼라고 똑같아요. 벼라고 했는데, 자, 벼가 제2형식이 아니라 제2양이겠죠. 제2양. 제2양이야. 똑같은 구조예요. 자, 300을 피해 입었는데 200만 2양을 한 거예요. 제2양을 했어. 그럼 이때도 역시 면적 피해율은 20%죠. 자기 부담 20%죠. 이때는 제2양 보험금이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가는 거예요. 왜? 이때는 우리가 벼는 이 면적 피해율이 몇 프로만 초과하면 되니까 10%만 초과하면 되는 거야. 자기 부담 비율이 아니에요. 면적 피해율이 10%만 초과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벼였다 그러면 벼는 제2양 재직파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지만 양배추는
재정식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키워드가 뭐냐면 지급 사유에 있어서 면적폐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했을 때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이 공식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싹 세팅이 되어버린 게 20%,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마늘은 35%잖아요. 자, 얘네들은 기본 세팅이 되어 있어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당연히 얘가 좀 틀리잖아요. 다른 품목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어 있냐면, 자, 첫 번째 지급 사유 쓰세요. 제2항, 재정식, 재파죠. 그 다음에 보험금, 산출식 쓰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 이런 케이스를 주면서 보험금을 산출하세요.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교재 147페이지에서 방금 말했던 자, 재정식 보험금 거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조기파종, 그 다음에 뒷장 148페이지 가보시면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에요. 생산비 보장. 이제 수학감소 보험금이 끝난 거예요. 자, 생산비 보장. 자,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품목들을 한번 다 써볼까요? 품목들을. 즉, 잡아보시면 고추, 브로콜리. 그 다음에 이제 생산비 보장 품목 중에서 자, 배추가 있습니다. 무가 있습니다. 파가 있습니다. 당근이 있습니다. 단호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금치가 있어요. 메밀이 있습니다. 얘를 갖다 애들이 다 생산비 보장 품목들이죠. 자, 그럼 생산비 보장 품목들인데 자, 이 중에서 병충해를 보장해주는 품목은 딱 한 개죠. 즉 병충해를 보장해주는 것은 고추잖아요. 즉 보상하는 재해가 얘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다가 플러스 얘는 병충해를 보상을 해줍니다. 나머지 품목들은 다 우리가 종합인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만 보상을 해주고요. 병충해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산출세계에 있어서 자, 병충해와 관련된 것은 이제 고추와 연관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자기부담 비율이 다 지금 현재 우리 품목에는 자기부담 비율이 다 있습니다. 우리 계약자가 책임지는 비율이. 자, 얘네들은 시범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자기부담 비율이 10%, 15%이 없어요. 얘네들은. 얘는 시범 사업이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 애들의 자기부담 비율은 모두 다 몇 프로짜리냐면 20%, 30%, 40% 형밖에 없어요. 시범 사업이라서 자기부담 비율이 10%, 15% 형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 대부분의 품목들은 자기부담 비율이 10%, 15%, 20, 30, 40% 형이 있는데 이 고추하고 브로콜리는요. 자기부담 비율이 좀 특이합니다. 얘는 틀려요. 10%, 15%, 20, 30, 40% 이런 형이 없어요. 얘는 굉장히 자기부담 비율이 약해요. 자기부담 비율이 몇 프로밖에 없냐면 3%하고 5% 형밖에 없어요.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자기부담이 두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3%의 형과 5%의 형이 있어요. 자기부담 비율이. 자, 그리고 이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굉장히 좋은 보험 상품이에요. 굉장히.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그 굉장히 좋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 이 애들은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험금이 한 번밖에 지급이 되지 않아요. 우리 수학 직전에 생산비 조사를 직접 생산비 보장이 있어서 자, 피해 정도를 조사를 해서 피해율을 계산해서 보험금이 딱 한 번밖에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요. 즉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이 애들은 보험금이 한 번밖에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즉 최초 수학 직전에 조사를 해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한 번밖에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피해 발생 시마다 지급이 되는 거예요. 피해가 발생했을 때마다. 즉, 자, 얘가 고추보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추보험. 자, 계약자가 뭐 하게 됩니까? 고추를 정식을 했습니다. 옮겨 심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고추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때부터 보험이 시작되죠. 그럼 우리가 고추는 보장 종료 기간이 이 정식일로부터 며칠을 보장한다고 그랬냐면 150일을 보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150일 사이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 보험을 4월 15일 날 가입했다고 해봐요.
그럼 4월 15일 약 우리가 150이라고 생각하고 약 5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끝나는 그 시기가 뭐 9월 한 11일 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150일 계산해 보면 9월 15, 11일이랑 아니면 14일 막 이렇게 되겠잖아요. 150일 계산해 보면 만약 이때 보험이 끝난다고 생각을 해봐봐. 예를 들면 이가 150일 연상해서 그러면 자 보험 가입을 했어. 4월 15일 날 가입을 했는데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중간에 언제 자 7월 20일 날 비가 엄청 왔어요. 자 이때 피해율이 10%였습니다. 자 그때 그러면 계약자한테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언제 자 8월 4일 날 병이 엄청 많이 왔어요. 탄저병이 왔어요. 그럼 또 가서 조사합니다. 자 이때 보험금 지급합니다. 또 언제 자 8월 25일 날 자, 역병이 왔어요. 자 이때도 역시 보험금 지급합니다. 또 마찬가지야. 자 9월 3일 날 태풍이 왔어요. 보험금 지급합니다. 즉 뭐라고요? 조사 심하다 보험금이 나가는 거예요. 조사 심하다. 피해 발생 심하다 나간다. 너무너무 좋은 보험이죠. 이런 보험이 세상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피해 발생 심하다 나가는 보험금이 고추하고 브로콜리예요. 근데 나머지는 딱 한 번만 줘버려. 행사비 보장 보험금을. 즉 최초 수확 직전에 가서 조사해서 피해 상태를 보고 보험금을 줘버리는 구조예요. 보험금 한 번만 줘요. 근데 얘들은 뭐예요? 피해 발생 심하다. 즉 고추하고 브로콜리. 근데 대신에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내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요.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였냐면 1,000만 원이었어요. 맨 처음에 보험 가입 금액이. 근데 이때 7월 22일 날 보험금이 계약자한테 1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이제 이때부터는 보험 가입 금액을 막 줄어가요. 자, 1,000만 원 가입했는데 보험금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나의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밖에 안 남았냐면 9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즉 내가 내 가입 금액에서 보험금을 줄어가는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이 줄어가요. 보험 가입 금액이. 그리고 자 이때 탄저병 발생해서 이때도 보험금이 100만 원 나갔어요. 그럼 이때 다시 내 보험 가입 금액은 총 얼마가 되냐면 8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내 보험 가입 금액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꽉 차감하고 나면 내 보험 가입 금액이 줄어갑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이 보험 가입 금액을 영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어.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잔존 보험 가입 금액. 원래 가입한 보험 가입 금액에서 기지급 보험금을 차감하고 나서 남은 가입 금액을 영어를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해서 이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용어를 쓰는 품목은 고추하고 브로콜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잔존 보험 가입 금액에다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 부담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담금도 잔존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우리가 뭐 계산해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기에서요. 제일 먼저 이제 나오는 게 자 거기에요. 생산비 보장에서 제일 위에 148페이지 가보시면 자 경작불능 보험금 다 당연히 줍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 생산비 보장에 있어서 보험금 구하는 공식 있고요. 자 경작불능 보험금 구하는 공식이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봐보시면 그 품목 보험의 목적에 가보시면 메밀 단호박부터 시작해서 쪽파까지 해서 거기에가 지금 뭐가 안 들어있냐면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들어있지 않아요. 제일 위에. 보험금 산출 시기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고추하고 브로콜리를 제외한 이 애들이잖아요. 지금 이 애들의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다 보험금 한 번만 준다고 그랬어요. 보험금은 가피자.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더라. 가피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보험금 한 번만 주니까. 즉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더라. 자, 그 하단에 그러면 그 가나 다라에 가보시면 고추하고 브로콜리가 있잖아요. 그 고추하고 브로콜리 보험금 구하는 공식을 가보면 자, 먼저 자, 고추를 봐보겠습니다. 고추를 봐보시면 고추에 자, 이름이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라고요. 생산비 보장 보험금. 고추. 봐보시면 고추는 보험금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항상 제가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 고추하고 브로콜리에서만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식 가보시면
잔존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병충해 인정 비율. 자, 여기까지 해서 뭐 하게 되냐면 마이너스 뭐 빼라? 자기 부담금 빼세요. 일단 공식을 제가 써놓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추는 방금 보상하는 손해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근데 만약에 병충해 사고가 아니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디까지? A만 빼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병충해 인정 비율.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해서 발생했을 때는 이 병충해 관련 없기 때문에 A가 빠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탄저병으로 인해서 고추에 피해가 발생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병충해 인정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충해가 있고 없고 이렇게 따로 계산할 게 아니라 일단 기본 공식을 쓰시고 만약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병충해 인정 비율만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병충해 인정 비율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1과목에는 빠져버렸는데 지금 2과목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병충해에 따라서 우리가 등급을 주는 거예요. 일단 고추는 병충해 보장을 해주는데 다 보장해 주는 거야. 모든 병충해를. 그럼 병충해를 우리가 등급을 줍니다. 병충해가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3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추에서는 제일 센 게 탄저병이잖아요. 그럼 탄저병 같은 경우는 1급인 거예요. 1급. 예를 들자면 자, 역풋파세탄. 제가 이제 암기할 때 역풋파세탄 이렇게 막 암기를 합니다. 이것은 2과목이 들어있어요. 2과목. 옛날에 1과목이 다 있었는데 얘가 2과목으로 들어가 버렸어. 이 병충해 이름이요. 흰균, 무진기 이렇게 암기를 했었는데 역풋파세탄, 잽시단담, 흰균, 무진기 이거 어차피 여러분 다 암기하셔야 돼. 이 병을. 그러면 이 1급이 무슨 병이었냐면 역병이야. 역병. 우리 역병 빨갛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여기는 뭐냐면 얘가 풋마른병이야. 풋마른병. 얘는 바이러스. 얘는 뭐예요? 세균성 전문인병. 그 다음에 탄저병. 즉 쓰실 필요 없어요. 이 과목이 다 들어있어요. 잿빛 곰팡이병. 시드름병. 담배 가루이 담배 나방. 흰가림병, 괴뢰병, 무름병, 진딧물. 그 다음에 기타. 이 여기서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병은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바로 이 기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없는 병은. 자, 그러면 만약에 계약자가 뭘로? 탄저병으로 피해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피해를 몇 프로만 인정을 해주게 되냐면 70%만 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시드름병, 자, 계약자가 시드름병으로 피해 인정했다. 그때는 몇 프로 주게 되냐면 50%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급으로 우리가 계약자가 신고했잖아요. 그럼 몇 프로만 피해 보상을 해주냐면 30%밖에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아요. 70%, 50%, 30%를 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병충해 인정 비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70%, 50%, 30% 얘를 갖다가 우리 용어를 병충해 인정 비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 인정 비율이라는 것이 뜻이 그러는 거. 병충해 인정 비율이라는 그 개념. 그러면 고추 같은 경우에는 자 보험금을 봐보시면 고추는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고추를 우리가 고추의 보험 가입금액 구하는 공식을 이미 다 배웠어요. 즉 생산비 보장 보험 가입금액 구하는 공식은 생산비 보장 보험 가입금액은 우리가 뭐 수확량 이런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냐면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가입 면적으로 해서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랬냐면 생산비 보장의 보험 가입금액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자 우리가 고추를 지금 1000제곱미터를 제가 보험에 가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장 생산비가 자 1제곱미터에 자 10,000원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험 가입 금액을 1,000,000원을 보험 가입을 해 놓았습니다. 보험 가입했어요? 얼마로? 1,000,000원으로. 그리고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나의 자기 부담 비율은 방금 나의 자기 부담 비율은 3%와 5%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형을 내가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5%형을. 그리고 보험 가입을 4월 15일 날 보험 가입을 했고요. 이때 보험 가입 정식도 있어요. 정식하고 나서 바로 보험 가입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 가입을 해 놓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되냐면
피해 발생을 하는 거야. 고추가 피해 발생하는데 언제? 7월 20일 날 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무슨 피해가 발생을 했냐면 호우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비가 엄청 많이 와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조사해 봤더니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4월 15일 날 보험 가입했는데 7월 20일 날 사고 난 거죠. 그러면 4월 15일부터 해서 7월 20일까지만 우리는 생산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까지만 그래서 갖다 우리는 그 용어를 갖다 뭐라 표현하냐면 경과 비율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 지난 그 7월 20일까지만 보험금을 줄게. 그걸 갖다 우리가 경과 비율이라는 전자가 있어. 그럼 그 경과 비율이 약 몇 프로냐면 자, 90%라고 할게요. 90% 예를 들자면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가서 태풍 호우로 인해서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피해 상태가 지금 몇 퍼센트 정도 피해를 받니 가서 조사해 봤더니 피해율이 약 50% 입었다고 해볼게요. 피해율이 50%. 피해율이 50%야? 자, 이 구조일 때 뭐 하라고요? 돈 주세요. 지금 그 말. 보험금 주세요. 자, 그러면 자, 보험금을 여기다가 그대로 공식 넣어보세요.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제 1차 사고이기 때문에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 바로 그대로 1,000만 원이죠. 아직은 보험금이 한 번도 안 나갔기 때문에. 그럼 잔존 보험 가입금액 1,000만 원. 자, 경과 비율 90% 줬어요. 자, 피해율 50% 줬습니다. 0.5. 자, 얘는 호우 피해이기 때문에 병충해 인정 비율이 없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돈 얘는 없으니까 이 돈에서 뭐 해라? 자기 부담금 빼라. 그럼 이때 자기 부담금은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이에요. 즉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해서 주는 겁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자기 부담 비율 제가 5% 보험 가입했어요. 0.05에서 50만 원이 자기 부담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50만 원이죠? 이렇게 되면 이 돈이 얼마냐면 이게 얼마예요? 900만 원, 9, 5, 45, 400만 원이거든요. 그죠? 맞나요? 네, 400만 원. 자, 보험금이 400만 원 나갔어요. 보험금이 엄청 많이 나갔네. 400만 원.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언제? 방금 7월 20일 날 사고로 인해서 계약자한테 나가는 보험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고가 또 났습니다. 사고가 언제 났냐면 8월 5일 날 사고 났어요. 8월 5일 날 사고가 났는데 이때는 이제 무슨 피해였냐면 자, 탄저병 피해였어요. 탄저병. 그리고 자, 경과 비율 또 그 시점까지만 준다고 그랬잖아요. 자, 경과 비율은 몇 프로냐면 경과 비율이 자, 40%. 그 다음에 자, 피해 그때 그 당시에 뭘로 탄저병으로 인한 피해가 몇 프로니 봤더니 자, 70%라고 할게요. 자, 돈 주세요. 이 구조예요. 그럼 그대로 갖다가 이제 이 공식에다 또 넣겠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우리가 보험을 이 한 번 지급했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금액이 줄었죠. 그럼 이때는 이제 나는 원래 내가 1,000만 원 가입했는데 400만 원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나의 보험 가입 금액이 이제 얼마밖에 안 남았냐면 600만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공식에다 그대로 넣게 되면은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 이제 600밖에 안 남았어요. 600만 원 곱하기 자, 경과 비율 40%입니다. 그 다음 피해율이 70%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탄저병 사고이기 때문에 자, 이 병충해 인정 비율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방금 탄저병은 제가 1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급일 때는 몇 프로만 준다? 70%만 준다. 0.7. 자, 여기에서 뭘 빼게 되냐면 자기 부담금을 뺍니다. 그럼 이때 자기 부담금은 이 보험 가입금에다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가 되냐면 잔존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자기 부담금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 600만 원이잖아요. 600만 원에다 5% 하게 되면은 30만 원이 뭐가 되냐면 자기 부담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 공제하겠습니다. 30만 원. 오늘 뭐예요? 이게 얼마가 나오겠죠. 이 돈을 이거 뭐가 되냐면 자, 2차 보험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3차 때 또 발생할 수 있어요. 3차 때 자, 9월 10일 날 또 발생할 수 있어. 3차 때 뭐예요? 이제 이번에 뭐 역병이었다. 똑같이. 자, 그런데 그러면 야, 보험회사는 돈 1,000만 원 가입해놓고 1,000만 원 이상이 막 보험금이 나가냐? 그렇진 않아요. 절대로 1,000만 원 이상. 우리는 항상 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 이내로 나가는 거 구조예요. 그러면 계속 있잖아 보험금이 나가게 되면 첫 번째는 자, 일단 보험 가입금액이 줄어가죠. 계속 줄어가는 구조예요. 줄어가는 구조.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경과 비율에 있어서 이 경과 비율 있잖아요. 경과 비율은 최대로 올라갔다 최대로 깎아가는 구조예요. 우리 이 생산비 보장 보험금. 어떤 식이 되냐면 우리가 그 경과 비율 있잖아요. 이 생산비 보장은 수학기 때 수학기 때는 어때요?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보장해 주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경과 비율은 이렇게 있잖아요. 경과 비율은 우리가 봐보시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식을 했어. 그럼 쭉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경과 비율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경과 비율은. 근데 경과 비율이 언제가 피크가 오냐면 100일 때 제일 최대치가 오는 거 100%가 오는 거예요. 100%. 경과 비율. 그러다가 이 수학기 때는 어떻게 되냐면 경과 비율이 점점 깎아가는 거예요. 내려가요. 구조가. 소득이 발생해 버리니까. 이때는 여기가 경과비율이 계속 있잖아요. 쭉 올라가다가 즉 100일 시점에는 경과비율이 100%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부터는 내 경과비율이 점점 깎아가요. 그래서 경과비율이 여기서 있잖아요. 100일째는 100%였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있잖아요. 점점 막 내려가는 거예요. 갈수록 소득이 발생해 버리니까. 즉 이만큼 있잖아요. 이만큼. 예를 들어 이때 사고 났어요. 봐보세요. 자, 이때 보험이 끝난다고 해봐. 이게 종료일이야. 보험 초장 종료일. 종료일이 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사고가 언제 났냐면, 자, 이때 사고 났어요. 이때 사고 났다. 이때 탄저병 사고 났어. 그러면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이미 어때요? 우리가 고추를 수확을 해버렸어. 이 수확한 것은 보상 안 해준다고요. 수확한 것은 보상 안 해주기 때문에 이 나머지 잔여 기간. 이 수확 못한 거 있죠. 이 수확 못한 거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경과 비율을. 그러면 여기 시점을 우리가 수학기 여기를 100%로 봤어요. 우리가 총 보상해줘야 할 게 100인데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뭐 어때요? 보상을 계약자가 고추를 수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버려. 그럼 만약 계약자가 40% 수확을 이미 했어? 그럼 나머지가 어때요? 나머지가 60%죠. 이 60%까지만 보상해주는 거야. 이게 바로 경과 비율이야. 수학기 이후에는. 수학을 시작했을 시점에. 그럼 만약에 자 거의 지금 현재 수학을 다 했는데 언제 방금처럼 9월 10일 날 사고 났어. 근데 언제 보장이 만약 보험료이 9월 15일 날 끝나. 그럼 불과 5일밖에 안 남았잖아. 그럼 어때요? 이미 수학을 계약자 거의 다 해버렸다는 소리죠. 수학을 거의 다 했고 불과 한 5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경과비율이 엄청 조금밖에 안 남았죠. 그럼 경과비율이 엄청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최종적으로 보험이 거의 끝나갈 시점에서는 이 경과비율이 뭐 한 10%, 뭐 5% 이 정도밖에 안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수확을 거의 다 해버렸기 때문에 수확 시즌에 갔을 때는 사실은 보험금은 많이 나가진 않는 구조입니다. 이게 고추 보험금은 이렇게 가다가 언제요? 고추 보험금은 이 정식한 날로부터 100일째 경과비율이 100%딱 왔다가 줄어가는 구조예요. 줄어가는 구조. 이 고추 보험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과목에서 이 하나하나 공식을 다 공부를 해요. 그럼 이 과목에 가서 이 공식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이 경과비율 구하는 공식을 보시면 이 경과비율 있잖아요. 이 경과비율 구하는 공식이 우리가 이제 수학기 전이고 수학기 후로 또 나눠져요. 이 고추도. 우리가 이 정식한 날로부터 100일까지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학기 전이라고 해요. 수학기 전. 여기 생장 기간이에요. 100일이 지난 다음부터 우리가 고추를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고추는 우리가 경과비율 구하는 공식이 수확기 이전이 있고요. 수확기 이후가 있어요. 그럼 수확기 이전 같은 경우에는 경과비율 구하는 공식이 기본적으로 플러스 알파에다가 1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여기가 표준 생장일수분의 생장일수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근데 수학기 이후에는 방금 제가 계속 깎아가 버린다고 했잖아요. 이 수학기 이후의 경과의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 마이너스 표준 수학일수분의 수학일수가 되는 거예요. 이 경과 비율이. 그래서 방금 제가 경과 비율 봐보시면 수학기 이후에 즉 9월 10일 날 만약에 한다고 해봐요. 그럴 때는 1 마이너스 자, 표준 수학일수 50일 줬어요. 근데 45일 수학했어. 나머지 수학이 5일밖에 안 남았어.
그럼 봐보세요. 9%. 견과비 몇 프로밖에 안 남았어요? 10%밖에 안 남아있죠. 수확을 많이 해버리면 어때요? 견과비를 엄청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만큼 수확기 때 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놨냐면 이미 계약자가 수확을 했을 때는 고추를 수확해서 판매 수익이 생겼기 때문에 보장을 안 해주겠다. 그 뜻이에요. 근데 봐보시면 수확기 이전에는 아직 수확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이게 다 보상해 주는 거예요. 사고 시점까지 다 주는 거예요. 사고 시점까지.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이제 알파는 우리가 준비기 생산비 개수인데 이 알파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55.7%를 줘버려요. 거기에서 1-0.557에서 곱하기 표준 생장일수가 방금 100일 준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95일째 우리가 피해를 입었어. 그럼 95일 시점까지 다 주는 거예요. 얘는. 아직 수확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이 고추는 이 경과 비율에 따라 사실 보험금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경과, 언제 시점에 경과했느냐. 내가 고추를 지금 현재 하나도 수확을 안 했느냐. 아니면 고추를 수확을 했느냐. 그 수익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얘를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다시 정상으로 다시 오셔서 자 일단요 우리가 보험금 즉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한 번밖에 안 나가는 품목들은 고추하고 브로콜리 제한 나머지 품목들이어서요 보험금도 심플해서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PL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고요. 사고 심하다 보험금이 나가는 그렇게 품목은 고추하고 브로콜리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잔존 보험 가입금액 용어를 쓰는 거예요. 기지급 보험금을 빼고. 그럼 이때 고추는 보험금 구하는 공식이 잔존 보험 가입금액 경과비율 PL 병충해 인정비율에서 자기부담금을 빼라. 그럼 이때 잔존 보험 가입금액이라는 것은 원래 가입한 보험 가입금액에서 기지급 보험금을 뺀 걸 우리는 잔존 보험 가입금액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이 병충해 인정비율이라는 것은 1급, 2급, 3급에 따라서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이 70%, 50%, 30% 이 등급이 있더라. 그 등급을 병충해 등급에 따라서 인정비율을 곱해주더라.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은 자기부담 비율이 3%와 5%의 형이 있는데 잔존보험 가입금액에다가 3%, 5%의 형을 곱해서 자기부담금을 구하더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얘하고 그럼 같은 게 방금 누구라고 그랬냐면 브로콜리라고 했어요. 브로콜리. 그럼 브로콜리의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일단 이 공식은 다 똑같다고요. 공식은. 즉 공식이 똑같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다가 가보시면 잔존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경과비율 곱하기 피해율. 그런데 우리가 브로콜리는 병충해를 보장 안 했기 때문에 바로 뭐만 이 인정비율만 없다는 겁니다. 병충해 보장 안 하니까. 그래서 그대로 잔존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경과비율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바로 뭐가 논다고요? 자기 부담금이 온다는 겁니다. 병충해 인정비율은 없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자, 그 다음에 파오시면 배추부터 시작을 해서 이 메밀까지 얘네들 배추부터 시작해서 이 메밀까지 이 애들이 중간에 몇 퍼센트? 65% 이상이 뭐 하게 되면 고사하게 되면 우리는 뭘 줄 수 있냐면 경작불능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경작불능 보험금이 안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수학기 때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주는 겁니다. 즉 둘 중에 하나를 계약자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고추나 브로콜리가 중간에 65% 이상이 죽더라도 얘는 뭐 할 수 없다? 경작불능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차이점. 얘는 보험금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주는 이런 조건이 좋잖아요. 굉장히.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경작불능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차이점이에요. 경작불능 보험금이 없는 품목이 생산비 보장 품목 중에서 고추하고 브로콜리. 자, 우리 생산비 보장 품목 중에서 경작불능 보장이 없는 품목이 두 가지. 누구? 고추, 브로콜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